처음에 미슐랭이 만들어진 것, 시작은 타이어 회사에서 고객을 위해 무료 배포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었죠. 성형외과는 비슷하게 얘기하면 모든 세상의 그 어떤 상담, 진료 과목 중에 무료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근데 환자 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료 상담을 했던 곳이 유일하게 성형외과죠. 피부과도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목적은 타이어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성형외과는 무료 상담을 통해서 환자 유치 또는 수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곳을 찝어서 수술을 하도록 시키는, 환자를 또 불러 모으는 이런 것들을 문턱을 낮춰주는 거죠. 근데 변화된 거는 미슐랭은 식당 안내 책자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료로 사업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 책자가 사업화가 된 거예요.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무료 상담이 당연시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 수술 사례 마케팅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와요. 어차피 상담비 다 안 받는 게 돼 버렸으니까 그냥 당연한 게 돼 버렸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술 마케팅으로 이미지 마케팅을 시작하죠. 그래서 버스에 수술 전후가 막 붙기 시작하고 지하철 막 그 광고판에 전후가 막 붙기 시작하죠. 근데 미슐랭의 영향은 식당의 계급화와 서열화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그다음에 성형외과도 대형 병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케팅비를 많이 지불하는 병원과 규모가 작은 소형 병원이, 마케팅 병원을 많이 안 하는 병원이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리고 소형 병원으로는 뭐 근근히 소문만 받아주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규모 병원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4인, 5인 뭐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뭐 눈 하시는 분, 코 하시는 분, 가슴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윤곽 하시는 분, 이렇게 모여 있는 병원들이 나름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잘 하셨던 병원들이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이런 병원들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이 병원의 규모를 만들었고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슐랭은 전 세계로 인제 확장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팽창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모든 매체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가장 광고비 지출이 많은 게 성형외과랑 대부업이래요. 그래서 모든 매체 중에서 성형 키워드 광고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광고가 업종이 돼 버렸어요. 동시에 수술 후기, 성형 모델 마케팅, 실제 경험 마케팅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제 광고 같은 느낌이 광고 아닌 걸로 바뀐 듯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후기야. 내 경험담이야."라고 하는 게 좀 더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미슐랭이 인제 변형이 되는 게 빕구르망이니 더 플레이트니라는 식으로 스타로만 가서는 전체 요식업을 커버할 수 없으니 빅구르망과 플레이트라는 그레이드를 새로 만들어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약 요식업계의 마피아처럼 돼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성형외과에서는 의료법 제한으로 환자 유인을 못 하니까 DB를 판매하는 어플이 등장하는 게, 요런 게 최근에 일어난 변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 하던 그런 홍보 마케팅 또는 식상하는 마케팅에서 "이게 다 광고야." 이런 거에서 후기처럼 표현된 그런 DB 어플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환자가 DB를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 있죠. 그래서 현재는 미슐랭은 유사 매체 및 지역 매체도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방송 매체 말고 이게 뭐 전라도 어디서 만든 경상도 어디서 만든 부산시에서 만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그레이딩하는 어떤 광고하는 매체들이 생겼고, 또 그 이면에는 금전 거래, 신용도 하락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잡음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현재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을 권장하는 매체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면은 유튜브만 봐도 막 "나 했는데 이렇게 이뻐졌어요."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옛날에 인제 방송했던 렛미인 이런 게 있었고, 또 케이블 TV 시대에는 신데렐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또 요런 식으로 막 광고로 매체에서 성형 수술의 양지를 보여주는 어떤 매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반면에 음지에서는 뭐 안티 성형 카페든 이런 그 성형을 반대하는 카페들이 많이, 부작용 카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음지로 들어가서 오픈 채팅이니 아니면 단톡방이니 이런 곳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 음지가 양성이 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누구는 이러고 어떤 의사는 이러고 누구는 이러고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이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또 환자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그거는 이래서 아니고 그거는 이래서 아니고 그거는 이래서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거고 이렇게 다 설명하는 상담이 오히려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상담이에요. 환자분의 얼굴을 갖고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단해 주고 판단하는 진단의 영역이 상담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진위를 묻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이 돼 버리는 게 지금 진료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미슐린 가이드는 레스토랑과 호텔이 어떤 지역에 있든 체계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슐린 가이드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권위 또는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그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든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 체계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심 없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참고해 볼 만해요. 미슐린 가이드 평가원의 자격을 위한 평가하는 자의 자격을 위한 조건은 호텔, 식음, 레스토랑 관련 학위가 있어야 되고 업계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셰프나 소믈리에가 가능하고 음식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평가원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성형외과는 어떠냐? 몇 번의 성형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 나 이거 해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글들이 막 인터넷에 나오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랬는데 나 이렇더라. 나 그 병원 가봤는데 어떻더라. 이런 몇 번의 성형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들의 글만 잔뜩 있고요. 또는 병원에서 나 옛날에 대형 병원 어느 병원에서 나 성형 실장 10년 했는데 뭐 5년 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는 듯 또는 이렇게 어그로를 약간 꺼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죠. 그럼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미용업, 관계없는 미용업.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내가 아는 성형외과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아는 애가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이러면서 또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성형외과 병원에 또는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병원을 마케팅하는 마케팅 회사 관계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죠. 근데 위와 같은 비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집단 이성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과 유행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별로 효과 없는 것들도 효과 있게 되고 또는 부작용이 많은 것들도 부작용이 없는 걸로 표장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미슐랭에서 또 평가하는 거의 그 또 기준은 평가원은 철저히 익명성을 유지한대요.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당에 갈 때 내가 평가원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손님처럼 간대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갔다가 다음에 또 가봐서 그 맛과 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똑같은 그레이드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음식값을 지불한다. 돈을 내고 먹는다. 예, 돈을 내고 먹어서 나는 이권 개입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나 돈 먹고 하는 거, 공짜로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슐린 가이드에 소개된 모든 정보는 매년 재평가해서 새롭게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성형외과는 어떤가?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활동하는 성형 유경험자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러면서 경험을 얘기를 하죠. 또 온라인상에서 가명 또는 실명으로 일하는 마케팅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실명 또는 가명으로 일하는 실장님들도 꽤나 계시고요. 또 체험 마케팅을 표방하는 인플루언서. 이건 뭐 피부과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그 어느 피부과 가가지고 나 뭐 했는데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예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만 몇 개 달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팔로워가 1000명 이상 되면은 그런 기준도 있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팔로워가 10,000명이면은 얼마 시술 공짜. 팔로워가 10만 명이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10,000명이면 10만 원짜리 공짜. 그다음에 10만 명이면 100만 원짜리 공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시술을 해 주고 그들이 개인 SNS에 올리는 이런 방법도 인제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성형 모델들의 실제 성형 경험. 이거는 인제 요새 보면 또 요게 주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죠. "나 수술한 지 3 일째예요." 이러면서 막 올리고 "나 수술한 지 2 일째예요." 나 이렇게 막 올리고 막 멍들어 있고 붕대 감고 있고 이러는데 입 벌리기 힘들어요." 이러면서 막 동영상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인제 무료 수술을 해 주고 또 영상을 올려주면 어느 정도 후원을 해 주는 이제 그런 식의 인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간접 경험을 주면서 마치 진짜 유경험자들의 이제 실제 얘기처럼 보이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원내 마케팅 직원들이 또 막 이제 작업을 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후기 또는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블랙 또는 추천 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가짜 후기들을 만들고 또는 뭐 블랙이다 또는 불만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위에다가 좋아요 좋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 올려서 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네 나라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인제 미슐랭에서 평가하는 거는 요리 재료의 수준이에요. 이 요리 재료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느냐. 뭐 항상 그 식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재료가 어떻게 공수되느냐 그런 수준을 보고 또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그다음에 요리에 대한 셰프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대한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근데 중요한 거는 미슐린은 분위기는 파악 안 한대요. 그냥 접시 위에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한대요. 서비스 이런 거는 판매 그 평가 요소에 없어요. 분위기, 인테리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시 위에 있는 것만 평가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미슐랭 그 스타 받은 그런 음식점들을 가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큰 호텔에 있는 그 한식집이 스타를 받았고요. 작은 노포,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일본에 있는 그런 도미밥 팔던 그런 작은 노포 같은 곳에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아 한식집이 되게 허름하지만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평가 기준이 그대로 이거는 인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은 저 역시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성형외과는 어떤가? 주로 인제 마케팅 도구로 쓰여지는 게 의료 관련 업자가 제공하는 수술 장비 또는 약품에 대해서 홍보 자료를 쓰고 있고 수술 방법의 우월성 또는 완결성, 안전성에 대한 과장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명 개발, 특허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상표 등록인 그다음에 출신 학교 경력 또는 사고 이력, 무사고 이런 걸로 광고를 하고 또 이벤트를 통한 저가 공세 이런 게 있고 수술 또는 시술 시 유령 수술, 대리 수술, 수술 효과의 일관성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은 저도 쪼끔 물음표가 있는데 유명한 셰프가 하는 스타 그 미슐랭 셰프가 하는 곳을 가 봐도요. 그 셰프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쪼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그러면 대리 수술이다, 유령 수술이라 하면서 아주 천하에 공로할 짓을 한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도 쪼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쪼끔은 해 봤어요. 근데 QC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하던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음식의 퀄리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수술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QC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는 쪼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의사가 쌓아온 손맛이 있고 그 해 왔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간 내에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기껏 해 봐야 대신 좀 간단한 거 열어 주고 꼬매 주고 이러는 것만 해 주는 병원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같이 공동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QC가 중요한데 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현실이죠. 대형 병원에서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쌍꺼풀을 10개 한다 이런 선생님이 있다 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술을 다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부분에 참여하겠죠. 마치 유명한 셰프가 하는 식당에서 지지고 볶고 손질하고 이런 거는 다 밑에 꼬맹이 셰프가 하고 보조가 주방 보조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팅 하는 것만 대부분 이제 셰프가 하고 뭐 고기 잘 굽나 요런 거 좀 보고 그러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QC 컨트롤을 하면서 슈퍼바이저가 또는 대표 셰프가 또는 대표 수술한 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지금의 현재 모습이죠.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병원, 저가 병원, 이벤트 병원 이런 곳으로 인제 환자가 쏠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들이 그래요. 마케팅으로 포장돼서 '저 병원에 들어가면은 내가 저렇게 내 모습이 저 병원에서 홍보하는 수술 전후처럼 나는 될 거야.'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고 또 저가 병원에서는 '그래 믿자 본전 다른 데 10만 원인데 여기 2만 원이니까 나 가서 거기 가서 해 볼래.' 라면서 저가 병원이 가고 그다음에 이벤트 한다 그러면은 뭔가 가고 이런 식으로 인제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막 혼재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인제 이 황교익 선생님이 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착각에 부응해서 식탁에 차려지고 있다." 인제 이게 백종원 씨를 좀 비판하는 글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먹게 해야 된다.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 자주, 많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자극적이어야 되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다라는 게 인제 황교익 선생의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맛있으려고 먹지 몸에 좋으려고 우리가 약 먹듯이 음식을 먹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 몸에 좋으냐 나쁘냐 요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 요새 뭐 외국에서는 그 설탕세라는 게 지금 부과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콜라나 음료에 들어간 게 각설탕 11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음식에는 설탕세를 부과해서 더 비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많이 못 먹게 하자. 뭐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익 선생님 말이 꼭 틀리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제 음식을 요리해서 파는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많이 찾아줘야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 가치랑 사회 가치랑 그냥 사업 가치랑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고 충돌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게 모두 다 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도 있고 건강도 한 음식은 솔직히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단짠 좋아하는데 달고 짠 음식이 몸에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쵸? 그 보면은 소금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그 맛있던데. 솔티드 캐러멜 그 아이스크림 맛있던데. 짭짤하면서 달고. 근데 먹으면서도 이게 몸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이죠. 근데 2020 년도 지금 현재 우리 성형외과 모습은 저가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성형 수술을 접하고 그쵸? 길거리에 널린 게 성형외과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또 싸요. 이벤트도 하고 뭐 아주 그 주사 뿅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보톡스, 필러 이런 거는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형 수술을 접하고 있고 또 이거를 하고서 좋아졌다 그러면 친구들이 몰려가죠. 그래서 서로에게 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만들어진 음지가 있잖아요, 그늘이. 부작용 생기고 상처 나고 생처 생기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환자 역시도 상처겠지만 의사 역시도 상처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넌 돈 벌었는데 왜 상처야?"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의사를 안 하는 제 친구도 있어요. 환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게 싫다고 지금 다른 일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오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는데 미용 성형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지금은 다른 거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다치지만.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인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옳다 그르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 사회 현상이니까 그걸 제가 평가할 위치에는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성형외과 선택에 있어서 미슐랭 가이드 그나마 지금 여러 음식 그 가이드 또는 추천 그런 것 중에 미슐랭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권위? 어떤 객관성? 이런 걸 아직은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로 미슐랭을 들었는데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은 성형외과 쪽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애초 아예 불가능하다. 최초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의사를 좋다고 평가해 줘서 나한테
뭔가 경제적으로나 뭐가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평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는 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왜냐면 치병원 광고할 거니까 이런 말이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업에 종사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업을 떠난 다음에는 이런 거에서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최초의 미슐랭 가이드도 그 목적이 아주 순수한 건 아니었죠. 타이어 많이 팔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근데 또 최근의 미슐랭 가이드처럼 권력화, 사업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플도 사실은 그 어플 초창기에 그거 만든 친구가 연대 나온 친구여 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 좀 물어보고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는 어플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톡 어플. 예, 연대 전산과 나온 친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뭘 물어보고 해 가지고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엄청난 큰 회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이 돼 버렸죠. 왜냐면 본인 어플에서 병원 하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권력화,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가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걸 만들고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선택 가이드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완벽하고 동감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마치 미슐랭 가이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내 타이어를 사고 자동차를 타고 맛있는 곳과 좋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즐겨라. 그러면 나는 타이어를 팔아서 돈을 벌이라. 사실은 그거였지만. 근데 마치 그 느낌처럼 그냥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맛없는 식사 먹고 불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막 즐거운 우리 추억을 만들고 하듯이 성형수술도 또는 시술도 그렇게 가이드가 있다면 안전하게 우리가 좀 즐기면서 인생을 좀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계속 해 보곤 해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인제 성형외과 미슐랭 가이드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쪼끔 인제 '어떤 병원 가라고 안내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사실 "어느 병원을 가세요."라고 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믿으면 바보고요. 믿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직 그런 정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쪼금 더 제가 더 경험을 쌓고 나이를 먹고 주변을 파악하고 이런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줄긋듯이 쪼끔 거줄 수는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복잡하고 너저분하게 얽혀 있는 사회적인 요런 모습들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했고요. 음 다음에는요.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대접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를 가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가서 대접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의사들이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환자분들 중에 그거 모르고 그냥 가서 쪼끔 서운해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대접받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간 내서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